안녕하세요. 중소돌입니다. 오늘은 9월 13일 월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1.11%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피는 0.07% 상승 마감하였어요. 오늘은 제가 백신 1차 접종이 있는 날이라 좀 일찍 퇴근을 해서 장 끝나자마자 이렇게 녹화 영상을 올리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보면서 참 느꼈던 거는, 오늘 시장 흐름 보면 하락장이었죠. 특히나 코스닥 위주로 하락이 컸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선물을 사고, 현물을 좀, 코스닥만 팔았고요. 오전에 코스피 살짝 팔긴 했지만, 결국에는 코스피는 양매수가 들어왔어요. 양매수가 들어왔고 코스닥만 좀 빠지는 시장이었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럴 이유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쳐 밀 데가 없다라는 내용인 거겠죠. 3100포인트 많이 밀려야 3080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많이 올려놨고 아직도 내려올 수 있는 자리, 여유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만큼 좀 많이 밀어내는 흐름이었고요. 오늘의 시장을 보면서 제가 좀 드라마를 좋아하는 편인데, 예전에 384기 기동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서인국 씨 나오고, 거기 보면은 시청 이 세금 징수과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고액 체납자들의 세금을 걷기 위해서 100억, 50억 이제 고액 체납자들, 정계 은사들이겠죠. 회장들이나 기업 총수 그런 사람들 거 돈을 걷기 위함인데, 대부분 지들끼리 이렇게 짜웅돼 가지고 돈 쳐받고 서로 뒷배 봐주면서 결국에는 그 고액 체납을 받기가 힘들다, 그런 내용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결국엔 사기쳐서 돈을 다 받아내는 건데, 거기서 그런 말이 나와요. 실제로 이 총수 50억, 100억을 받아내기보다는 그냥 니들이 알고 있는 직장인들, 쉽게 얘기하는 호구들, 직장인들한테 세금을 장 조금씩 종료 더 후 시간의 매매 물려서 시작되었습니다. 얘 한 명 받는 것보다 500명, 1000명한테 세금 조금씩 물려서 이 50억, 100억 받아내는 게 더 쉽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왜 굳이 그걸 받아내려고 하느냐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시장은 딱 그런 흐름이었어요. 결국엔 코스닥 팔아서 코스피에 처박는 기관과 외국인은 오전에 팔았다가 그걸 역이용해서 오전에 팔았다가 오후에 좀 끌어당기는 흐름이 좀 나타난다라는 거고, 계속 꾸준하죠, 흐름 자체가. 외국인들은 이 9월달 들어서 최근 흐름이 맨날 이래요. 오전에 무조건 팔고 오후에 끌어당기고, 그래서 양봉이 나올 때도 있고 운봉이 나올 때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거고요. 그에 비해서 이 기관은 그냥 미친듯이 팔아 제끼고 있어요. 이거 팔아서 뭐한다? 코스피 산다. 결국에는 코스닥이 당근마켓도 아니고 지가 들고 있는 거 다 쳐팔아갖고 신상 사는 걸 좀 싸게 내려와 있는 이 대형주 위주로 사면서 메꿔주는 거예요. 계속. 왜? 명절이 지나고 나면 또 다른 수급이 들어올 거고, 어린 애들 같은 경우는 세뱃돈까지는 아니지만 설이 아니라서 그래도 용돈이든 이렇게 돈이 좀 자금이 돌잖아요, 명절 때. 그 이후에 그 자금이 다시 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길 바라면서, 미리미리 그런 대형주들은 특별하게 하락이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저번 주에 어느 정도 다 팔아놓고 이제 밀린 걸 어느 정도 산다라는 거고, 왜? 개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는 이 물량을 좀 팔아서 명절 자금을 떡값이라고 하죠. 그런 자금을 쓰는 부분이니까 메꾼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팔든 내일 팔든 명절 지나고 하루 만에 다 올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건 지들 마음이죠. 그만큼 가벼우니까 일단 코스닥을 쳐 팔아서 코스피를 사고, 또 남는 금액은 한다? 지들 떡값을 쓰든지 뭘 하든지 하겠죠. 그죠? 코스피와 코스닥 이 현재가 기준으로 3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데, 금액으로 따졌을 때 뭐예요? 코스닥은 무지하게 판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그냥 시장이었다. 언제든 뭐 지들이 올릴 수 있다라는 관점인지 모르겠지만요. 아무튼 뭐 그런 흐름인 거고, 오늘 1025포인트, 23포인트까지 밀렸다가 결국엔 또 25포인트 위로 올려다 놨어요. 제가 5단위로 보라 그랬잖아요. 1025포인트. 웬만하면 1015포인트까지 열려 있지만 1020포인트를 이탈하진 않을 거다. 그죠? 25포인트 했으니까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는 1030포인트 넘기는지 봐야 되는 거고, 안전하게 움직이는 흐름을 보기 위해서는 1035포인트 위로 올려다 놔야 되는 거고, 1040포인트 위로 올라가면 뭐다? 추세가 다시 상방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기존에 지금의 이 자리가 나타나기 전에 예전에 올라가면서 말씀드렸죠. 1030, 1040, 1050, 1060이다. 그런 박스의 큰 흐름이다. 근데 지금은 그 밑에 가 있기 때문에 1040 위로 올라가는 게 우선이다. 뭐 그거는 추석 전에는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기존 영상에서 추석 전까지는 1020포인트 기준 잡고 위아래로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을 현재 유지하고 있다.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더 이상 처밀 데가 없으니까 오늘 그냥 잡아주는 흐름이다 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든 추세는 만들어 보겠다라는 관점이겠죠. 왜 코스피도 올라가야 되니까 추세는 주봉상으로 만들어 보겠다라는 관점인 거고, 코스닥은 주봉상으로 추세를 만들다 하더라도 아직도 뭐다? 공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밀 자리는 분명히 코스닥은 더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코스닥을 아무리 쳐밀고 아무리 올려도 뭐다? 올라가는 놈만 올라간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내려가는 놈은 꾸준하게 내려간다. 미친듯이 내려간다 그냥. 그러다가 여기에 시장의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이슈만 하나 터지면 뭐 이틀이면 이거 그냥 다 회복해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틀, 나에게 돌아오는 그 이틀이 언제냐가 문제인 거예요. 언제냐가. 과연 오냐 안 오냐, 내 순번이 정말 돌아오냐 안 오냐. 그렇지 않으니까 분명히 바닥 떨어져서 지수가 올라왔고 이제 여기만큼 떨어졌는데 여기 떨어졌을 때랑 지금 요만큼 떨어졌을 때가 계좌 잔고 마이너스가 비슷하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얘네들은 그런 식으로 올린다. 결국엔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선별적으로만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30%씩 떨어졌는데 좋은 놈만 40% 혹은 50% 올려놓고, 보통인 애들은 여기 10에서 15% 올려놓고 여기서 빠질 때 몇 프로? 또 10%를 빼버려요. 그럼 이제 5% 남는다라는 거. 5% 혹은 15%. 그럼 결국엔 제로. 요때 빠졌을 때랑 요때랑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 더럽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종목만 왜 이러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지들이 올리고 싶어서 올린다라는 거, 지들이 내리고 싶어서 내린다라는 거. 즉 공매도와 돈으로 시장을 주락펴락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화 작전 같은 거 보면은 요런 주포들의 행포에 뭐 설거지까지 나왔지만 결국에는 그 평택개미, 평택개미가 보고서를 보고 그 종목을 살려놓잖아요 나중에. 그죠? 돈 때려 박아고 더 못 빠지게끔 그 설거지 물량을 다 받아주잖아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이제 이게 실적이든 뭔가 하나 이슈로 엄청난 상승을 했다라는 꿈같은 이야기를 보여주잖아요. 그런 개인은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날고기는 뭐라 그럴까요? 뭐 날고기는 그 슈퍼개미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개미 분들도 절대 받아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팔면 더 팔았지. 그죠? 그런 건 나타나지 않는다. 아무튼 그런 내용이고요. 어찌됐든 추석 이후에나 조금 더 흐름을 이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나타날 거고, 그 전까지는 안에서 움직이는 자리가 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고요.
자, 오늘 카카오뱅크는 한 차례 더 밀었어요. 저번 영상에서 저점은 어디? 68,000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웬만하면 개파락이 떨어지지 않으면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을 거다라고 했는데, 오늘 어때요? 이탈하겠다라는 관점이죠. 요 자리에서 거래가 많이 터졌으니까 요만큼의 거래를 터트리면서 밀자니 지들이 들고 있는 물량을 던져야 되고 그만큼 손해를 감수해야 되니까 뭐다? 시가를 개바락으로 떨어뜨려갖고 거래량 적게 만들면서 그냥 밀어버리는 거예요. 왜?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여기서 이 자리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만큼 돈이 더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밀겠다라는 관점이에요. 좀 더 밀고 가겠다. 그죠? 그러면서 오늘 또 강하게 밀었어요. 좀 더 나는 밀고 가겠다라는 관점인 거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는 뭐 더 요 자리에서 버티든 뭐하든 그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어디까지 빠질 거냐요. 어디까지.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차트의 기준에서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는 어디예요? 일봉, 주봉상의 관점에서는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이제 여기에요. 54,000원? 51,000원이겠죠. 주봉이나. 근데 분봉상으로 들어가고 뭐 하면 지지할 수 있는 자리가 62,000원 부근이냐, 아니면 라운드 피겨값인 6만원 부근을 살짝 이탈했다가 6만원에서 59,000원 요 부분을 살짝 이탈했다가 갈 거냐. 기존 영상에서 이 자리 깨지면 뭐다? 이 양봉의 중간값 정도는 한 번 더 내려앉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분할적으로 관심을 가져볼 자리는 62,000원 부근에서 59,0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딱 6만원 위에서 지지 받을 거냐, 아니면 이 6만원 라운드 피겨가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거에 대한 공포심을 주기 위해서 살짝 깨가지고 59,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었다 갈 거냐. 그런 기준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해요. 뭐 내일 당장 여기서 양봉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대신 그 양봉의 기준이 66,000원이죠. 요 자리를 넘어서지 못한다. 내일 당장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66,000원 위로 못 올라선다. 그럼 뭐다? 얘는 62,000원이나 6만원 부근까지 한번 밀고 가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뭐 바닥 대비해서 그래 많이 올라오기도 했고, 그만큼 이 상장가 대비해서 공모가가 뭐 따상을 보여줬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이 카카오뱅크에 대한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죠? 카카오도 현재 주가가 눌리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카카오 관련된 종목들이 다 같이 눌릴 거냐? 그렇지만은 않을 거라고 판단은 해요. 일단 어느 정도 받아놓고 물량을 한번 채워놓고 올려놓고, 어떻게 보면 시가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그죠? 올려놨으니까 다시 한번 빼고 그 다음에 횡보하는 자리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또 신고가를 한번은 가야 되겠죠. 왜? 누구나 다 기대하는 종목이니까. 그죠? 삼성전자가 액면 분할을 한 뒤에 뭐 3만 얼마까지 내려가고 다시 9만원까지 찍을지 뭐 얼마나 걸릴까가 문제인 거지. 결국은 올라갈 거라고 다 생각을 하고 계셨잖아요. 나중에 내 자식들한테 물려줄 거야 라고 하면서. 그죠?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의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오늘 또 KPM테크가 한 번 더 밀렸어요. 결국에는 1650원 이 자리를 못 지키면 어디 1400원대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 영상 자리에서. 그죠? 오늘 그 자리를 일단 다 확인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확인을 했다. 더 이상의 하락을 1300원까지도 연료는 있는데요. 연료는 있는데 더 이상의 하락은 바로 나타나지 않을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차트의 관점으로 기존에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요렇게 대충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한 박스권을 대충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여기가 아니네요. 이거 잘못 그렸네요.
대략적으로 요렇게만 그냥 잡을게요. 최근에 고점 나왔던 자리까지 요렇게 요런 박스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닥을 찍고 그래서 반등을 해서 박스 상단을 때렸는데 이 자리를 못 넘기니까 결국은 박스 하단을 다시 때렸는데 올라오면서 또 중간값을 못 넘기는 흐름. 2,800원 넘겨야 된다 그랬죠. 3,000원 요 자리를 못 넘기니까 결국엔 또 주저앉혔는데, 악재를 이용해서 안 쳤는데, 이 흐름을 보면요, 여기서 여기 이 박스죠. 이 상단 박스 부분이 한 40% 나와요. 상단과 바닥에.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기존에 여기서 한번 지켜줬고, 그리고 고가를 한번 올렸고, 그리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다시 한 차례 눌린 자리가 오늘의 저점 부분이에요. 즉 여기서 또 요 자리를 이렇게 그어보면, 이렇게 그을게요.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오늘 자리를 대충 그어보면 오늘 1,003 어디야 이거 1490원 정도까지 빠졌죠. 이렇게 딱 그어보면요, 요 자리도 40% 정도가 나와요. 그죠? 이거 지워볼까요? 헷갈리니까. 38%에서 한 40% 정도 나오죠. 그죠? 그럼 즉 올라온 만큼 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 꼭 지켜야 될 자리를 깨고 내려앉았기 때문에 한번 올라왔고, 그리고 이 자리를 올라왔다가 눌리면서 깼기 때문에 올라온 만큼 한 번 더 밀린다라는 거죠. 그 자리가 오늘의 그냥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제가 1,400원대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라고 했고, 그럼 그런 자리까지 어느 정도 밀렸기 때문에 이제는 뭐다? 이 종목이 더 밀리기보다는 기술적으로 반등을 요하는 자리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또 한 번 더 밀린다면 1,300원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여기가 일단 1차적인 지지라인을 형성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일봉상에. 그럼 여기서 $100원 정도면 1,600원 정도가 되는 거죠. 오늘 지금의 종가 부분인 거죠. 그죠? 그럼 자, 요렇게 오늘 종가를 형성을 했어요. 1,600원. 그러면 이제 얘가 그나마 흐름을 조금 더, 이게 왜 안 지워져요? 아직 다 지워졌네요. 그나마 얘가 흐름을 조금 더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제 종가 위로는 일단 올라와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럼 1,650원을 넘기느냐,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서 1,650원을 넘기느냐, 1,650원을 못 넘기면 결국은 뭐다? 1,300원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1,300원 부분, 1,305원 정도로 잡아 놓을게요. 요 자리까지는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위로는 1,650원인 거고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웬만하면 1,750원, 그러니까 그제 고점이죠. 요 위로는 한번 올려다 놔야 돼요. 그리고 뭐다? 이 앞으로의 장중 흐름을 밑에서 횡보할 게 아니고 위에서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해도 1,750원을 밑에다 깔아놓고 1,750원에서 2,000원을 사이에다 두고 여기서 못해도 횡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좋은 자리는 뭐다? 2,000원에서 2,400원 요 자리 안에서, 그럼 여기 이 자리의 중간값 정도를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2,200원 정도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즉 여기서 횡보하는 건, 그나마 여기서 횡보하는 건 세모, 이 위에서 횡보하는 건 오케이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흐름에.
조금 더 빠르게 다시 한번 2,800원 혹은 3,000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그런 관점으로 볼 때는요. 이해되시죠? 오늘 한 차례 더 밀면서 결국에는 공매도로 또 메꿨을 거예요.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관한테 빌렸던. 그죠? 엄청나게 샀죠? 기존 이 여기서부터 첫 팔았던 거 8월 6일부터 첫 팔았던 거 8월 6일이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여기서부터 첫 팔았던 거 뭐예요? 결국에는 다 메꾸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거진 다 메꿨다라는 거죠. 거진 다 메꿨다라는 거죠. 요기 물량과 요기 물량만 합치더라도 뭐예요? 이 투신의 요기 물량이 나와요. 여기 공매도 친 거는 거진 다 메꿔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투신 기존에 공매도 준 거 말고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만 오늘 살짝 던진다라는 거죠. 이거 그냥 지들이 산 거니까. 그죠? 그런 놈들이다. 결국에는 위에서 헤쳐먹고 한 40% 위아래로 따지면 80%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40%또 여기서 40%니까 한 거진 100%를 헤쳐먹었다. 이해되시죠? 이제는 눌릴 만큼은 거진 다 눌린 것 같다. 정말 1300원도 누를 수 있다. 왜? 얘는 잡주니까. 걔 양아치 잡주니까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기준에서 버텨야 된다. 왜? 1300원까지 밀어놓는다면 정말 정말 뭐라 그럴까요? 뭐 이슈를 뭘 해먹을 생각이 거진 없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그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장중에 한번 쫙 찍어주고 거래를 빵 터트리면서 밑골을 쫙 달고 양봉이 올라와야 돼요. 1300원을 찍고 그래야만이 이 종목에 대해서 기대감이라고 저가 매수세에 대한 기대감이라도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 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롱이란 종목이죠. 금요일날 좀 강하게 상승을 했죠. 상한가까지 갔다가 좀 밀렸어요. 그리고 오늘 한 10% 정도 하락 마감을 했는데 최근에 이 미국 이 인보사에 대한 다시 삼성이 재개된다라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이 코롱 관련된 뭐 코롱 생명과학 그다음에 코롱 티슈진이 인보사가 미국에서 이 FDA 임상 거절을 당하면서 취소까지는 아니고 거절을 당하면서 주가가 바닥을 쳤죠. 실제적으로 코롱 생명과 코롱 티슈진이 밀고 있었던 게 인보사 하나밖에 없는데 그나마 매출 나오는 게 이거였는데 이게 거절당해버리니까 티슈진은 상패로 가고 생명과학은 바닥을 치고 그거를 가지고 있는 코롱은 뭐다? 주가를 한 차례 더 쳐 눌렀다라는 거거든요. 그죠? 바닥까지 주저앉았다. 상승을 냈던 자리를 다 반납했다라는 거죠. 다 반납을 하고 나서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오면서 최근에 이 기대감을 뭐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기존에 이 고점 부분에서 한 82,000원대, 9만원대 여기서 최근에 바닥 찍고 현재의 자리가 중간값 정도를 한번 확인한 자리예요. 그죠? 50% 정도 바닥 대비해서 50% 정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월봉상의 구름대 안으로 다시 들어간 자리고요. 그러면 얘는 밑으로 36,000원 정도가 되겠죠. 이 구름대가 당장은 36,000원이지만 또 이렇게 내려앉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얘가 요 자리에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켜야 되는 자리는 39,000원 부근이 된다라는 거고요. 길게 본다 하더라도 요 종목은 34,500원 이게 35,000원을 이탈하지 않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길게 보는 관점으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차트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떻게 보면 여기가 기존의 고점 부분인 거고 그리고 저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한번 고점을 한 번 더 만들어 놓고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만들면서 기존의 바닥 부분을 한번 이탈하고 나서 여기서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오는 자리거든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많이 봤던
헤드 앤 숄더의 모양을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머리와 어깨, 어깨.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단기적인 관점 38,500원을 이탈하지 않는 흐름으로 유지가 된다면 뭐다?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한 어깨뽕을 한번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해도 5만원에서 5만 5천원 기준으로. 이해되시죠? 그죠? 충분하게 그런 흐름을 좀 현재 만들어내고 있는 차트의 모양이다. 일봉상에 보더라도 주가를 한 차례 강하게 눌러놓고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죠?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예요. 그러면서 한번 여기서 여기까지 강하게 눌러놓고 그 다음이 여기서 여기까지 눌러놓고, 그죠? 이렇게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눌러놓은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요 자리는 여기서 확인을 한 거고, 그럼 이제 요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요 자리가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그죠? 그럼 이 위에서 버틸 뻔 하다가, 오전엔 버틸 뻔 하다가 오후에 들어왔어요. 그럼 다시 이제 다시 상승을 할 때는 42,000원 혹은 43,000원 위로 올라가는 흐름이 빠르게 나타나줘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야 다시 46,000원대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 밑으로는 또 한 차례 38,000원 부근을 지지하느냐, 못 지지하면 36,000원 부근까지 한 번은 더, 37,000원 부근까지 한 번은 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는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흐름에서 크게 하락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으면 뭐다? 다시 한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시세를 한 번 더 분출하고 그 다음에 결정. 말 그대로 아직 이 인보사에 대한 삼상 재개한다라는 기대감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렇다면 그 기대감으로 주가를 한 번 더 상승시킬 수 있는 기준은 분명히 나타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죠? 어디까지 갈 거냐? 마지노선은 8만원 혹은 7만원대까지도 열려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럴 거면 정말 삼상이 돼야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야 이게 되게 긍정적이야, 이번에는 이게 성공이 될 것 같아, 승인 날 것 같아 라는 얘기까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종목 좀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인다라는 거고요. 뭐 X라는 종목이거든요. 뭐 이그젝스라는 종목이 이름을 바꿨어요. 실제적으로 이름을 상호명을 자주 바꾸는 종목이 그렇게 좋은 종목을 본 적은 없는데, 일단 이 종목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좀 보면요.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으로 본다면 최근 이 흐름 보면 얘는 지금 전체적인 흐름 봤을 땐 하나의 박스권이거든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박스권 바닥과 고가, 그리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이 2,000원 부근이 나와요. 2,000원 부근. 그죠? 요런 관점으로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실제적으로 고점 찍고 그 뒤로 계속 위아래로 횡보를 하다가 최근에 고점을 다시 한번 찍어주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바로 못 넘기니까 한 번 더 눌러주는 자리예요. 그죠? 눌러주는 자리예요. 그러면 현재 이 자리 2,000원 부근에서만 유지가 된다면 다시 한번 뭐다? 고점을 확인하러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올라와서 한 차례 누르고 고점을 한번 만들었다가, 그리고 나서 이 구름대로 버티는 그림을 좀 만들어 주려다가 어제 오늘 누르면서 다시 한번 내려앉았어요. 결국에는 구름대로 가지 않겠다, 밑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보여주다가 넘을 거냐, 아니면 다시 한번 2,000원을 깨고 내려앉아서 다시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갈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러면 최근에 이 나왔던 흐름으로 요렇게 본다면요,
최근에 만들었던 이 바닥이 형성된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기존에 원래적으로 바닥을 한 번 더 만들 수 있었던 자리는 어디 1800원대 요 자리가 한 차례 남는 거고, 대신 이 위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럼 그 위에 있는 박스권 상단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어디? 요 자리거든요. 2100원.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중간급 버티는 만들어내다가 뭐 갭을 띄어서 슈팅을 냈고, 그리고 다시 이 자리로 들어온 자리예요. 그죠? 그럼 이 자리에서 또 한 차례 위에 대한 고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요 자리와 그 다음이 요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와 여기에 대한 또 중간값 정도가 어디? 2220원 정도가 또 나타날 수 있는 자리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제 요 자리를 찍고 밀렸다가 이 중간값을 깨고 내려앉았는데, 오늘 이 자리를 회복하려다가 못하니까 그냥 밀고 내려앉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 2,000원을 기준 잡고 2,000원을 깨고 내려가느냐, 내려간다면 1,800원대까지, 안 내려간다면 다시 한번 2,100원 2,150원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그죠? 이랬든 저랬든 얘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죠? 아직은 박스권인 거고요. 그래도 이 박스권 중간값을 유지하고 있는 흐름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면 뭐다? 그래도 하방에서 움직였던 이 흐름을 한번 이탈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위에서만 노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요때 요런 이렇게 오래 걸렸던 2년 동안의 행보를 벗어나서 뭐 1년을 또 행보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밑에보다 위에가 안정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에는 시간이 얼마나 형성이 될지 모르겠지만요. 그런 시간을 버틴다면 다시 한번 이 위에 있는 고점, 또 하나의 올라왔던 만큼의 박스권을 기준하는 이 6,000원 부근대까지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는 차트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대신 시간이 좀 더 걸린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 지금의 자리에서는 그런 단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접근도 해볼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요. 그리고 바이오리더스라는 종목이죠. 최근에 주가를 한번 올려놨다가 기존 영상에서 단기 고점 부근을 한번 확인한 자리다. 그죠? 단기 고점 부근 13,000원대를 한번 확인한 자리이기 때문에, 확인하고 버틴다면 한 번 더 15,000원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었는데,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밀려서 내려가는 자리예요. 밀려서 내려가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 이 종목이 한 번 더 밀려서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9,850원 부근과 8,900원대 자리가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자리, 이 9,800원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 줄 거냐? 그러면 뭐다? 다시 한번 13,000원을 도전을 할 거고, 13,000원을 혹여나 넘긴다면 15,000원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차트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지금의 자리에서 9,800원을 깨고 8,900원대, 9,000원을 살짝 이탈하는 그림이 나온다. 그러면 뭐다? 결국엔 다시 한번 올라갈 때 이 13,000원이 고점일 거예요. 쌍봉을 만들고 죽는 흐름이 나올 거다. 이해되시죠? 그게 차트적인 관점이거든요. 지금의 흐름으로서는 뭐 추세가 꺾어서 내려가겠다라는 기준밖에는 현재는 안 나와요. 꺾어서 요런 흐름을 현재 만들어 놓고, 여기서 중간값을 요렇게 대충 그려보면 그냥 요런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대략적으로요. 그쵸? 그러면 여기서 몸통의 비중을 본다면, 여기 딱 기준으로 잡았을 때 위에 있었을 때와 지금 현재 밑에 있을 때가 나눠진다라는 거죠. 그죠? 대략적으로 현재 자리에서 일단 뭐 위아래 3-4% 남겨놓고 지지를 받을 거냐 받지 못할 거냐, 지지를 받을 거냐 받지 못할 거냐,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은다면 9,000원대 부근까지 한 번 더
밀릴 수 있겠구나 라고 그냥 판단하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이제 이 자리까지는 보면 안 되는 자리고요. 9,200원 정도, 8,900원까지 열려는 있지만 그래도 9,200원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해야 된다. 어찌됐든 다시 한번 이 박스권으로 들어오는 거는 뭐다? 별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별로다. 별로다. 못해도 이 박스권 위에서는 지지 받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열려는 있지만 그래도 9,500원 위에서는 지지 받아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진 않는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종목을 바라보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카페24라는 종목이 최근에 뭐 네이버 지분 얘기 나오고 어쩌고 하면서 주가를 빵 하고 터트려 놓고 그 뒤로 이제 주가를 눌렀어요. 결국엔 뭐다? 올라온 주가를 다 반납했다라는 거죠. 조금 더 본다면 33,000원 부근까지는 열려 있을 수 있는 종목이다. 33,000원 어디? 기존에 단기적인 박스권을 만들었던 요 자리, 요 자리에 대한 33,0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다. 결국엔 요 박스권 상단에서 한번 지지를 받았다가 그래서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 반등을 시켰는데 요 기술적 반등 자리를 못 넘어서니까 한 번 더 누르는 자리예요. 누르는 자리인데 실제적으로 여기서 요만큼 올라왔던 폭만큼 밀리진 않았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요 정도까지도 열려있다라는 거죠. 32,000원 부근. 그죠? 그죠? 그런 관점으로 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요 박스권에서 지지할 확률이 높다. 그게 33,000원 보고 있고요. 저는 이제는 그렇다고 해서 네이버 지분을 안 받은 것도 아니고 최근에 이 선전 CF 광고 보면은 11번가에서 아마존 배송비가 공짜라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이제 한국 이 플랫폼 기업에서 외국 자사 제품을 빠르게 직구할 수 있다라는 관점인 거고, 네이버도 이 카페24와 결합을 해서 외국계 그런 뭐 페이스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카페24와 뭐 네이버 그런 애들이 결작을 해서 앞으로 이런 직구 그런 상품들을 손쉽게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본다면 앞으로의 실적은 분명히 좋아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의 관점에서는 중장기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앉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는 뭐다? 분할 매수적인 관점이라는 거고 여기에 대한 매물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밑에서 어느 정도 분할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하든 아니면 나는 좀 안정적인 흐름을 원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얘가 다시 이 윗자리 37,000원 위로 올라타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는 자리에서는 뭐다? 공격적으로 투자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 차트의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간에 슈팅을 한번 뽑았고 누를 만큼 어느 정도 눌러놨다. 그럼 여기서 좀 더 밀릴 수는 있어요. 분명히 밀릴 수 있어요. 3만원을 깨고 내려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길게 보는 관점에서는 뭐다? 모아가 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죠. 제가 보는 관점은 밑으로 20% 정도 남겨놓고 위로는 10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모아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시간은 오래 걸릴 수 있다. 왜? 뭐 시총이 이렇게 가벼운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좀 중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KC라는 종목이 좀 움직였죠. 뭐 2차 전지 관련이고 뭐 인터넷 인터넷 은행인가요? 뭐 하는 회사인가? KC 좀 쳐볼까요? 전기차 관련 종목인 거고, 그냥 전기차 관련 종목이네요. 뭐 다른 거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그젝스가 인터넷 은행이네요. 제가 좀 그건 잘못 알고 있었네요. 아무튼 전기차 관련된 종목이고요. 오늘 뭐 실적이 좀 좋게 나왔다. 2분기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해서 한번 슈팅이 나왔어요. 근데 슈팅이 나왔는데 기존의 요런 매물대, 기존의 요런 매물대를 뚫었다가 결국에는 유지하지 못하고 다시 밀렸거든요. 그죠? 다시 밀렸어요. 밀려서 뭐니 이건 또 다시 밀려서 뭐 한 8%대 마감을 했는데 1차적인 흐름은 일단은 기존의 요 단기적인 박스권의 흐름을 살짝 뭐다 뚫고 올려다 놨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정말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얘가 2250원을 2250원을 종가상 이탈하지 말아야 되는 흐름이 좀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럼 위로는 다시 한번 2350원 위로 올려다 놓는 흐름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겠죠. 그러면 현재 요 박스권으로 들어오기보다 이 위에 있는 요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흐름이 안정적이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일봉상에 구름대가 하방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이렇게 하향 곡선하는 것보다 안으로 기어 들어가는 흐름이 낫다라는 거겠죠. 그게 아니라면 뚫고 올라가면 더 좋다라는 거지만, 그죠? 근데 뚫고 올라갈 거였으면 오늘 이렇게 윗꼬리를 길게 달 이유가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는 안으로 기어 들어갈 거냐 밑에서 움직일 거냐예요. 밑에서 움직인다면 결국엔 요 박스권을 유지할 거냐, 위에서 움직일 거라면 요 박스권 안으로 들어올 거냐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는 있다. 실제적으로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주가가 뭐 크게 상승을 하지 못했어요. 뭐 기존 상승 자체가 좀 많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파동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이 나온 자리거든요. 그죠? 5파동이 나오고 나서 하락 A, B, C파가 나오고 그리고 버티다가 한 번 더 누르고 나서 뭐다? 쌍바닥을 만드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파동에 이 저가를 이탈하지 않았고, 그러면 아직 큰 추세는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리에서만 유지하는 흐름이 어느 정도냐? 밑에서 유지할 거냐? 위에서 유지할 거냐겠죠? 밑에서 유지하면 혹여나 다시 한번 이 저점을 한번 테스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위에서 움직인다면 뭐다? 밑에보다는 위로 올라갈 확률이 분명히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러면 그 다음은 요 박스에 대한 물량을 한번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라는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YG 플러스 뭐 블랙핑크 관련이라고도 볼 수 있는 종목인데, 최근에 흐름을 좀 만들어내다가 결국엔 이 고점 부근에서 넘기지 못하고 계속 밀려요. 뭐 어떻게 보면 주가 이 저점을 이렇게 올려놓는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이 자리를 오늘 어제 깨고 내려앉았거든요. 그죠? 그러면 전체적인 기존의 흐름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열려있는 자리가 이렇게 열려있는 자리인 거고, 그럼 얘가 6,100원대까지 혹은 6,800원대 둘 중에 어디서 지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는 거고,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구름대 상단에서 일단은 버티고 있죠. 그쵸? 근데 구름대가 뭐예요? 밑에 하방으로 이렇게 눌려요. 그럼 이 구름대를 깨고 내려앉기 전까지는 추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그래도 뭐다? 갭자리가 많이 남는다라는 거. 지금은 버티는 자리지만 그 다음 주까지도 이런 모양을 만들어낸다면 여기서 공중부양하는 이 캔들은 없다라는 거죠. 어딘가는 지탱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를 못한다면 뭐다? 한 번 더 누른다. 어디? 6,500원 부근까지. 그죠? 한 번 더 눌릴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추석 지나고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웬만하면 끌었다 땡겨서 7,200원 위로는 올려다 놓고 종가 형성을 시키는 흐름이 나타나야 그나마 밑으로 6,800원, 6,500원까지 밀릴 수 있는 확률을 줄일 수 있는 관점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어떻게 보면 요런 큰 박스에서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그어놓고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 바닥까지 열려있는 자리지만 여기에 중간값인 지금의 저점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행방에 조금 더 빠른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쌍봉을 계속 만들어냈고 이 윗자리에 대한 박스를 치고는 있지만 이 자리를 계속 못 넘기면 뭐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서린바이오 29,500원은 결국엔 다 찍었어요. 살짝 29,850원까지 갔지만 요 자리까지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요 자리를 거진다 확인했다. 그러면 이젠 뭐 해야 돼요?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 혹은 위로 강하게 쏟아내는 그림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그렇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기 위해서는 32,500원에서 33,000원 위로 한번 올려다 놓고 밑에서 횡보하기보다 위에서 횡보하는 관점을 유지해줘야 된다. 이제는 누를 수 있을 만큼 주가를 눌러놨다라는 기준으로 봐야 돼요. 더 이상 밀리면 뭐다? 애매해진다. 더 이상 밀리면 차트의 모양이 애매해진다. 왜? 기존의 고점을 만들었던 자리를 살짝 파고 들어 앉았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 자리가 남아 있는 거고, 요 자리까지 밀려버린다면 나중에 요런 자리까지도 한 번 더 눌러줘야 되는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요런 자리까지도 한 번 더 밀고 내려 앉아야 된다는 거죠.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나줘야 최근에 만들었던 이 매물대를 그러니까 공굴이라고 할 수 있죠. 여기서 공굴이를 쳤단 말이에요. 이 매물대를 공굴이 치면서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모양새가 어때요? 이런 공굴이에서 하방 압력을 받으니까 이 시멘트들이 밑으로 흘러내리는 그림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꽉 채워야 되는데 시멘트 양이 모자라고 이 박스가 약간 기울어지니까 밑쪽으로 계속 몰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시멘트가. 그러면 나중에 이게 굳어버리면 올라가면서 뭐다? 저항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굳기 전에 진정하고 위로 올려다 놔야 된다는 거예요. 삽질해 줘야 된다는 거죠. 삭삭삭삭삭 흔들어 준다라는 거죠. 그래야 좀 이렇게 야들야들해지면서 다시 평평화를 만들어 놓고 발자국을 없애고 제대로 굳게끔 만들어 놓고 안착한 다음에 한 번 더 그런 그림으로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는 결정을 해야 되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